휴보 같은 경우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분야가 가장 적절하게 포지션도 적절하게 다 융합되어 있는 이 분야예요. 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전기전자 쪽 관련해서 이게 당연히 휴보도 컴퓨터가 두 대가 들어가 있어요. 머리 하나랑 가슴 하나. 머리에 들어있는 건 뭐 할까요? 자, 도서상품 걸려 있습니다. 왜 두 개를 나눠놨을까요? 두 개를 나눈 이유. 예. 이쪽 머리 쪽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밑에 하는 게 있어요. 왜일까요? 이 머리에 눈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뇌 같은 거 생물 시간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각에서 가는 신경망이 꽤 많이 차지하거든요. 뇌에서. 그죠? 귀나 미각 이런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시각이 훨씬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눈 하나 처리하는데도 컴퓨터 한 대 정도가 꽤 많이 힘들어해요. 그것도.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기껏해야 계단 있나 없나, 장애물 있나 없나, 이런 거 이렇게 길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컴퓨터가 달릴 정도로 꽤 많은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있는 건 그거 휴보가 모터가 한 50개쯤 달렸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다 따로따로 동작하면 난장판이니까 적절하게 이제 막 아이들 조율해주면서 밸런스 맞춰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어 쪽 관련돼서 50개 달려있는 이 꼴에서 전자 쪽 관련돼서 많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거 처리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모터마다 아무렇게나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요. 네, 이 모터가 한 두 개만 달려도요. 이렇게 손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헷갈려요. 예, 잘 계산해 보시면 수학적으로도. 예,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수학 같은 경우가 이 공학에서 막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심지어 생각보다는 그 수학에서 그 네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해석학도 있고 무슨 대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수학 일부랑 해석학 일부 정도가 쓰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대신 분석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수학에 많은 분야들 있잖아요. 집합도 있고 확률 통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공학에서 확률 통계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런 쪽 전자나 이런 쪽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공학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품이에요, 제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계 디자인 쪽 있죠. 설계 디자인은 말씀드린 이게 이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설계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목에다가 모터를 몇 개 두느냐, 아니면 발 길이 얼마나 하느냐, 상체에다가 이 관절 쪽은 그러니까 허리 관절은 어디다 붙이느냐, 이런 것들, 이런 걸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휴보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그리고 첨단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거. 첨단 기술. 첨단. 네. 소프트웨어. 오케이. 그 다음. 예. 축하드립니다. 네. 설계 디자인은 훨씬 어려워요. 훨씬. 비교가 안 돼요. 이 전자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요, 쉬워요. 쉽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렵죠. 개발하다 보면 휴보는 진짜 어려워요. 소프트웨어도 10만 라인 넘고 그래요. 되게 길어요. 줄이 길고 한데, 왜 어렵냐면, 전기전자는요, 쉬워요. 왜냐하면 좋은 인텔이나 좋은 회사들에서 전자부품 만들거든요. 그럼 그거 갖다가 쓰면 돼요. 좋은 거, 사양 좋은 거 갖다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아니까, 휴보는 뭘 해야 될지 알거든요. 모터를 몇 개 돌려야 될지 알기 때문에 좋은 거 갖다가 사다가 쓰면 돼요. 없으면 우리가 개발하면 돼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뻔히 알거든요. 모터를 잘 돌려야 된다, 이런 거. 모터를 잘 돌려야 된다, 이런 거. 이게 전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소프트웨어도 알아요. 뭐냐면, 사람이 누가 밀면 안 쓰러져야 하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그쵸? 명확해요. 목적이, 기능이 명확해요. 물론 그걸 하려면 어렵죠. 네, 이거 다 프로그램 다 맞춰야 되니까 힘든데, 그래도 목적이 너무 명확해요. 근데 설계 디자인은요, 목적이나 이렇게 목적은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휴보를 왜 만들었냐면 그냥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 사람처럼 잘 동작하는 거,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럼 발목에 모터를 3개 달아야 되나? 2개 달아야 되나? 아니면 무릎에는, 그러면 무릎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관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거 무게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목에다가 눈은 위치는 어디다 달아야지 잘 보이고 안 피해가고 이런 거 있죠. 잘 피해가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설계 디자인 영역은요, 그 누구도 기준을 안 줘요. 여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아이패드나 갤럭시 같은 경우 봐도, 아이폰 갤럭시 봐도,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이거잖아요. 이 그 코너를, 라운드를 얼마나 주느냐. 뭐 그것 때문에 특허 싸움도 하잖아요.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화면을 넘겼을 때 튕기느냐 마느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눌렀을 때 뭐 저기 진동이 오느냐, 뭐 감이 어떻게 되냐, 화면을 페이지를 넘겼을 때 뭐 위아래를 당겼을 때 뭐 이렇게 고무줄처럼 튕겨나가는 느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 누가 정해줬겠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설계 디자인의 영역 같은 경우는 정말 창의적인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고 첨단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품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의 첨단 기술은 저쪽이고, 그 경합에서 우세하느냐 안 하느냐도 그쪽이에요. 이 휴보 같은 경우 작년 대회에 있다 영상 보시겠지만 설계 디자인 잘한 거예요. 그냥 설계 디자인 잘한 겁니다. 이 나머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전기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첨단은 항상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도. 하이테크냐? 아니죠. 하이테크는 설계 디자인 쪽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그 201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하는 거 알죠? 모를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들 아실 수 있죠. 2018년부터 이제 초등고 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그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분들 이제 키웠을 때 한 5년 전에는 스팀 교육인가? 융합 교육 뭐 했었어요. 스팀 막 했었잖아요. 그때 스팀 해가지고 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하고 뭐 수학, 과학 뭐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뭐 해보자 이런 것이 있었고, 이제 공교육, 사교육을 통틀어서 막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봤을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교육과정 같은 거를 설계하고 교과서를 설계하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래도 이학계열 순수과학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대학교 영재원을 가봐도 최근에는 이제 공대 교수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여기 부산 내 대학교 영재원들도 아마 그 순수과학, 그 물리화학, 생물 교수님들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 전반을 걸쳐서 이 공학 쪽 관련돼서 이게 공학과 기술이 사실은 중심이어야 돼요. 스팀이라고 했던 거는 그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중심이 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게 묶여줘야 돼요. 수학이나 과학이. 근데 거꾸로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해서 억지로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됐는데, 지금 교육부가 왜 자꾸 이렇게 움직이냐면요. 심플합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이 ICT 관련돼서 공학기술 관련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공교육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공교육은 항상 보수적이니까 좀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늦게 오는데, 그래서 융합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산업계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잖아요. 20년 사이에 그보다 더 빠르거든요. 지금 5년 사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교육들 있잖아요. 먼저 이게 급하게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전자, 이게 설계 디자인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컴퓨터실만 있으면 되니까 예산이 좀 덜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웨어는요, 이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요.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자기가 멋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수원시에서 뭐 이렇게 거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학생 뭘 만들지 잘 모르겠지만, 요리기구랄지 뭐 이렇게 전자요리기구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 전기전자 회로 하려면 이제 끔찍하고 힘들어요. 저거 하나 하려면 학생들 공부해야 될 게 꽤 많고, 그 다음에 설계 디자인도 만만치 않아요. 부쉈다 조였다가 자기가 재밌는 생각은 다 있는데, 자기 재밌는 생각을 물건으로 만들기까지가 무지무지 오래 걸려요. 애들은 힘들고 고생하고. 근데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무지무지 빨라요.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이 안 해본 학생도 꽤 되겠지만 지금은. 근데 소프트웨어를 해보면요, 진입장벽이 무지무지 낮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탐각함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를 풀 때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 풀려면은 뭐 여러분들 가장 먼저 미적분 어려운 문제 풀려면 삼각함수부터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배워야 되는 것이 이 순수과학 쪽인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기본 블록들이나 아니면 기본 언어들 몇 가지만 기본 그 문법만 배우면요 하루만 해도 미션들을 완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루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하니까 심지어는 지금 교육을 해보면.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자기 생각한 거를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이 공학의 세 분야 중에서 가장 빨리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감도 꽤 높아져요. 그리고 공학에서도 정말 중요하긴 하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교육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다니는 학생 있나요? 여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있나요? 학교 중에? 꽤 많이 될 텐데 여기는 없구나. 어쨌든 그 학교 학생들 보면은 소프트웨어 배우면서 거기 로봇도 들어가고 막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묻어서 소프트웨어에 묻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툴입니다. 공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회사들 2년 전 회사들 보면은 딱 보면은 공학 기술 관련 회사들이 무지무지 많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문계열 쪽에 가서 공무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실제로 상대해야 될 또는 인문계열에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해야 될 회사들이 대부분 다 공학기술 관련 회사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체능을 가시든 아니면 어느 분야를 가시든 공학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른 거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소프트웨어 학교에서 교육할 때는 그럴 때는 좀 재밌게 소프트웨어는 어떤 공학을 하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툴이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재밌어요.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재밌게 나타낼 수 있는 툴이니까 그 소프트웨어 할 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학적 질문들은 이 순수과학 쪽은 답이 하나예요. 확률상. 수학도 문제가 답이 하나거나 기껏해야 몇 개죠. 그렇죠? 근데 이 공학 쪽은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 그렇죠? 이건 답이 없죠. 지금 기술로만 해도 최첨단 기술들 다 모으면 우리가 이 태평양에서 비행기가 떨어져도 거기 탔던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줄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퀴즈가 아닙니다.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왜 안 만들까요? 안 만드는 거거든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싸서 안 만드는 거죠. 안 팔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공학은요. 철저히 제품 기술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기반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학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팔리지 않으면 안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공대는 그래서 설계 디자인 쪽에서 중요한 이유는 팔릴 수 있는 제품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딱 이 얘기입니다. 지금 순수과학 쪽에서 지금 여기는 이공계 쪽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순수과학 조금 더 가요. 확률상. 특히 그 공학을 가더라도 화학공학, 생명공학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쪽 가는 경우 순수과학 기반의 학과들을 가는 경우는 연구하러 간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연구하러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공학기술 공대 관련돼서 간다는 거는 여기는 제품 개발하는 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확히 자기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들이 잘 쓰고 팔릴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든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공대는 거꾸로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학기술 쪽은요. 용도 목적이 먼저예요. 용도 목적.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용도 목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연구. 휴보 연구를 보면 휴보 연구소에서 보면요. 쉬워요. 휴보는요. 용도 목적이 아까처럼 사람처럼 잘 걸어다니는 걸 만드는 게 용도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놨던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는데 얘가 좀 기우뚱거려. 얘가 상태가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때 분석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막 분석 들어가요. 그래서 뼈들 다 이렇게 배치해보고 무게들 다시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하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용도 목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분석할 때 이론을 하는데 이론을 안 하는 제품도 꽤 많죠. 당연히. 아이폰 할 때 이론 있겠습니까? 그쵸? 공학 쪽은 공대를 간다는 건 철저히 용도 목적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론. 최근에 우리 공대조차도 심지어 카이스트조차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 전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전자공학 같은 걸 배우면요. 전자공학 막 기초 막 책을 배웠어요. 전자공학 기초 막 이론 원리 막 그거 배워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실습도 하는 거죠. 막 실습을 하면서 이제 써보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실습을 중시를 많이 해요. 당연히 저는 맞다고 봐요. 공학은
제품 기술 중심으로 뭔가 용도 목적으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론을 가면 이해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해도 빠르고 이론을 하는 목적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대 쪽은 문제 해결하고 제품 개발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